예, 이번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선발 합격 점수의 결정과 관련된 내용을 또 추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중다회귀 분석의 구성, 공식까지 살펴봤지요. 이렇게 중다회귀 분석이라는 게, 2개 이상의 예언 변인을 사용할 경우에는 중다회귀 분석을 통해서 점수를 결정 짓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어요. 중다회귀는 2개의 예언 변인들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고 증거에 대한 예측을 더 이상 향상시킬 수 없을 때까지 예언 변인들을 추가할 수 있다라는 게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중다회귀 개가 되든 간에 변인이 뭔가에 대한 더 이상 향상시킬 수 없을 때까지, 그러니까 향상시킬 수 있는 한 계속 추가를 해도 된다는 거겠죠. 추가다. 많은 변인들을 추가한다고 해 중 것이에요. 증거에 서 그런 설명을 찾아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언 변인이 5개, 4개 정도면 향상력은 예측 변인 예측력을 최고치를 거의 볼 수 있는 이상 8개
조직의 선발률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언 변인의 타당도 꼭 기억해 두세요. 중요한 요인들. 변인의 타당도와 선발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언의 영향을 서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언 변인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예언 변인을 사용했을 때 효과가 더 얼마나 있는가를 따지는 지표가 있어요. 일단 굉장히 성에서 그 올바른 개념 증거와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실제 증거를 채택하는 겁니다. 증거의 적절성이라는 건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듯이 개념 증거와 그 부분을 측정할 수 있는 실제 증거를 얼마나 잘 결정하느냐, 채택하느냐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증거의 적절성. 그 다음에 이제 증거의 신뢰도. 신뢰로운 증거 측정치를 사용해야 당연히 효용성이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예언 변인의 신뢰도예요. 우리가 그 지난 시간에도 신뢰도와 타당도에 대한 내용 쭉 살펴봤죠. 그렇죠? 그래서 이 예언 변인의 신뢰도라는 거는 얼마나 일관되게 측정이 이루어져서 산출을 할 수 있느냐, 일관된 측정치를 산출하는 예언 변인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또 예언 변인의 타당도라고 하는 것은 예언 변인이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잘 측정하는가의 여부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언 변인의 측정치와 준거 측정치 간에 상관계수로 표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예언 변인의 타당도라는 게.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여러 가지 타당도를 살펴봤잖아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선발률이죠. 얼마나 뽑을까, 얼마나 뽑을 수 있을까, 비율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선발 인원을 지원자 수로 나눈 비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100명 중에서 100명이 지원했는데 20명을 뽑는다. 그러면 뭐 20%가 되잖아요. 그게 선발률을 얘기하는 겁니다. 선발 비율이 적을수록 예언 변인의 가치나 효용성은 증가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당연히 그만큼 예언 변인의 가치 그리고 효용성이란 측면도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 예언 변인이 얼마나 신뢰롭고 타당한지 그리고 그러한 예언 변인을 사용했을 때 선발률을 어느 정도로 할지 그런 측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공적인 현직자의 기저율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기저율, 베이스 레이트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그렇게 선발이 돼서 현재 성공적으로 직무를 수행을 하게 되고 있는 그 현직자의 백분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뽑아놨더니 100명 중에서 20명을 뽑았어요. 근데 20명을 뽑아놨더니 제대로 잘 성공적으로 직무 수행을 잘 하더라. 하는 사람이 만약에 20명 중에 18명이다 그러면 그 현직자의 백분율, 기저율이 90%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저율이 지나치게 높은 경우에는 예언 변인의 효용성이 증가하기 힘들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언변의 효용성이 증가하기 힘들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성공적으로 직무 수행을 하고 있는 현직자의 배분율, 그죠? 현직자의 배분율을 우리가 기저율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기저율이 너무 높으면 사실은 예언변인의 효용성을 증가시키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겠죠. 당연히. 왜? 예언변인을 가지고 사실은 다 선발을 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성공적으로 직무 수행을 하고 있는 현직자의 배분율을 따져보는데 그 기저율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지나치게 높으면 예언변인의 효용성은 증가하기가 어렵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앞에서 살펴본 그렇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하나하나 살펴보면, 우선 예언변인의 타당도라고 하는 거예요. 타당도는 인사선발자가 가용한 모든 정보에 근거해서 어떤 지원자를 선발할 것인가를 결정하는데, 어떤 결정도 사실은 완벽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가용한 모든 정보를 가지고 그거에 근거해서 지원자를 선발하는가를 결정해야 되는데,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그게 완벽하진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선발에 사용한 예언변인과 중거변인 간의 관계, 상관을 내보면 알겠죠? 근데 그게 완벽한 타당도, 상관계수 1이라는 것은 나올 수가 없는 그런 경우죠. 그러니까 상관이 정말 똑같이 예언변인 사용했는데 중거변인에서 그게 다 맞아떨어졌다? 그런 경우는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중에는 뭔가 예언변인에 의해서 뽑혔다 하더라도 중거변인에서 성공적인 업무 수행을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완벽한 상관계수 1이라는 것을 사실 가질 수가 없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완벽한 타당도 1이라는 숫자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따라서 인사선발에서의 목표는 가능한 한 범할 수 있는 오류라는 것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만큼 오류를 최소화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준거 구분점이라는 것과 예언변인 구분점이라는 것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준거 구분점은 크라이테리언 컷오프, 예언변인의 구분점은 프레딕터 컷오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준거 구분점이라는 것은 성공적인 종업원과 성공적이지 못한 종업원을 구분하는 점수입니다. 그러니까 일하고 있는 그 종업원들의 성공적인 업무 수행을 하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를 어떤 점수를 기준으로 해서 구분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예언변인의 구분점은 바로 지원자들 중에서 합격자들과 탈락자들을 구분하는 점수예요. 이 점수를 기준으로 해서 그 이상이면 합격, 그 이하면 미만이면 탈락, 그런 예언변인 구분점을 또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예언변인의 타당도라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완벽한 일이 나올 수는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언변인의 가치와 타당도 간의 관계를 통한 한 가지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언변인의 타당도가 크면 클수록 전체 집단의 평균적인 준거수행에 비해서 합격한 집단의 평균 준거수행이 점점 높아지기 때문에 예언변인의 가치가 더 커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언변인의 타당도가 크면 클수록 이게 지금 이렇게 분포된 거는 한 0.80의 상관을 보여주는 거죠. 이게 완전히
완벽한 예언변인의 타당도인 1이 나올 경우, 그냥 상관이 1이다 라고 할 경우에는 완전히 일직선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일직선일 때 상관계수가 1이에요. 근데 그렇게 존재하는 경우는 없다라는 거죠. 그죠? 그렇게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올 수는 완벽하게 1이 될 경우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분포된 그 합격점과 검사 중과 합격점과 검사 합격점 여기 지워지는구나. 네. 검사 합격점하고 중과 합격점을 Y축, X축으로 놓고 X축, Y축으로 놓고 중과 점수를 그 다음에 예언변인 점수를 한 축으로 놨을 때 그 분포되어 있는 사람들, 지원자들의 부분을 쭉 놓아놓고 합격과 불합격을 구분하는 것은 어느 선에서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이 합격 기준선 이상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합격한 지원자의 평균이 되겠죠. 이 정도가 합격한 지원자의 평균으로 나올 거예요. 그죠? 그리고 중과 합격점이라는 건 이 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 위에 있으면 성공적인 직무 수행을 보이는 종업원이고 이 밑에 있으면 비성공적인 성공적인 그 수행을 보이지 못하는 종업원이 되는 거죠. 근데 합격한 사람 중에도 성공적이지 못한 수행을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합격한 지원자의 평균이라는 게 이렇게 밑에 위치를 해 있잖아요. 그리고 불합격이 됐는데도 사실은 성공적인 수행을 보일 수 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적인 수행을 보일 수 있는 종업원도 떨어뜨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비율을 합격의 비율을 만약에 엄격하게 가져간다 그러면 사실은 정말 뽑지 않았지만 성공적인 업무 수행을 보일 수 있는 종업원의 숫자는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또 지나치게 합격선을 밑으로 내리게 되면 그 뽑은 사람들 중에 합격자들 중에서 성공적인 수행을 보이지 못하는 종업원들 숫자가 또 비율이 늘어나겠죠.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타당도를 보이는 선에서 우리가 합격과 불합격선을 결정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도 사실은 오류가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고 성공적인 종업원 숫자를 비율을 좀 늘리기 위해서 이 합격선을 더 내린다면 그것 또한 마찬가지로 합격을 했는데도 성공적이지 못한 수행을 보일 수 있는 사람이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문제죠, 이게. 이 그래프가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이제 선발률이라는 거예요. 그 선발률이라는 게 어느 선을 가지고 선발을 결정할 거냐 하는 비율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봤듯이 합격선은 어느 선으로 할 거냐의 문제예요. 예언변인의 효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직무에서 선발하고자 하는 사람 수를 지원자 수로 나눈 게 바로 선발률입니다. 그죠? 선발률이 1일 때 그거는 완전히 다 선발하고자 하는 사람 수와 지원자 수가 같을 때는 10명 필요한데 10명이 지원했어요. 그래서 10명을 다 뽑았어. 그거는 완전히 선발률이 1이 되는 거죠. 근데 1보다 클 때, 선발하고자 하는 사람 수가 지원자 수보다 클 때, 이때는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에 이제 점점 대학 입시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숫자보다 대학 정원이 더 적어요. 그러면 무조건 다 모든 고등학교 졸업생들은
대학에 다 합격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가정이 들어맞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지. 이제 선발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죠? 선발률이 0.75라는 것은 4명 중 3명을 선발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면 선발률이 7.5가 돼요. 선발률이 낮게 되면 낮으면 낮을수록 예언 변인의 가치는 더 커진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선발률을 낮추게 되면 예언 변인의 가치는 더 커지겠죠. 가치는 더 커져요. 분명히. 근데 그렇게 예언 변인의 가치는 더 커지지만 사실은 그에 비해서 오히려 그 불합격을 그러니까 합격을 하고도 성공적이지 못한 종업원의 비율도 늘어나게 되니까 이 부분이 사실은 또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 부분이. 사람들을 뽑을 때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하면 사람들의 수준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발률을 0.75로 할 경우에 그죠? 훨씬 더 사실은 선발률을 0.25로 할 때보다 4명 중 1명만 뽑는 거니까 1명만 뽑는 거니까 사실은 성공적인 종업원들임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뽑혀서 업무 수행에 투입했을 때 성공적인 종업원들을 많이 떨어뜨려야 되는 거죠. 요것만 뽑아야 되니까. 그죠? 수준은 굉장히 높아지겠죠. 당연히. 평균도 올라갈 거고. 합격한 사람에.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떨어뜨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성공적인 수행을 보일 수 있는 종업원을 더 많이 떨어뜨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효용성에서는 떨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기초율이라는 거 얘기했었죠. 현재 종업원들 중 성공적인 종업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기초율이에요. 많은 기업 조직에서는 성공적인 직무 수행을 하는 판단 기준이라는 걸 다 가지고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 하면 성공적으로 업무 수행을 했다, 성과를 거둔다라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죠. 성공적인 종업원과 성공적이지 못한 종업원들을 구분하는 기준이나 경계점, 이러한 경계점을 합격점이라고 합니다. 합격점. 그 절대값으로 말하면 기초율이 0.50일 때 중거 수행의 평균이 가장 크게 증가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중거 수행의 평균이 가장 크게 증가한다. 즉 기초율이 0.50일 때 새로운 예언 변인이 나중에 만족스러운 수행을 나타낼 종업원들의 수를 가장 크게 증가시킨다라고 본 거예요.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기초율이 50%, 0.50일 때. 근데 기초율이 극단적으로 높거나 낮을수록, 그죠? 높거나 낮을수록 예언 변인의 효용성은 아무래도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기초율이 너무 높거나 너무 낮으면 예언 변인의 절대적 효용성은 감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 그래서 현재 종업원들이 극단적으로 우수하거나 또는 극단적으로 형편없는 수행을 하고 있다면 새로운 예언 변인이 성공적인 종업원이라고 판단될 종업원의 실제 인원을 변화시키기 어렵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새로운 예언 변인이 정말 어느 선에서 우리가 앞에서 쭉 얘기한 선발률과 이런 기초율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사실은 예언 변인의 효용성을 높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뽑았는데 그 뽑은 사람 중에서도 성공적이지 못한 수행을 보이는 사람이 있을 거고, 문제는 또 뽑지 않았는데 나중에 조직에서 성공적인 수행을 보일 수 있는 그런 비율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참 어려운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어디까지 합격선을 결정하고 선발률을 몇 %로 가져가고 하는 부분을 결정하는 것이 다 선발 결정과 관련된 문제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이걸 이제 한 장의 그래프로 딱 설명을 해 놓은 거예요. 예언변인과 중거변인 간의 관계입니다. 중거 점수를 한 추로 놓고 예언변인 점수를 또 한 축으로 놨을 때 여기를 이제 검사 합격점이라고 놓고요. 여기가 중거 합격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검사 합격점이라고 한다면 이제 예언 변인에서 사용된 검사를 얘기하겠죠. 그래서 그 합격한 사람 중에서 또 중거 합격점, 결국 최종적으로 다 합격이 된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이 A는. 그러니까 이거는 뽑을 수 있는 사람을 제대로 뽑았다라고 하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검사에서도 합격을 받았고 나중에 입사에서도 성공적인 종업원으로 될 가능성이 높은 이 A가 바로 그런 집단이죠. B는 떨어져야 될 사람을 떨어뜨린 거예요. 검사에서도 불합격이고 나중에 우리가 현업에 직무를 했을 때도 비성공적인 종업원이 될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떨어질 사람을 제대로 떨어뜨린 겁니다. 문제가 뭐예요? 합격을 시켰는데 성공적인 종업원이 못 되는 거예요. 합격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수행이 떨어지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잘못 뽑았다는 거죠. 그런 사람의 비율이 바로 D예요. 그리고 성공적인 종업원이라고 할 수 있는 C는 합격을 시키지 않았어요. 불합격된 사람이에요. 근데 불합격된 사람도 나중에 일은 충분히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잘못 뽑았거나 잘못 뽑지 않았거나 하는 문제가 되는 비율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A를 최대화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겠죠. 근데 그게 어떻게 분포가 되어야 하는가? 이 C의 비율을 줄이게 되면 D의 비율이 올라가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C의 비율을 줄이면 D의 비율도 당연히 성공적인 종업원도 늘어나지만 비성공적인 종업원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또 역시 이 D를 잘못 뽑은 사람의 비율을 줄이려고 이렇게 하게 되면 요 비율이 줄어들긴 했지만 마찬가지로 이 성공적이지만 떨어뜨린 사람도 증가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참 어느 선에서 결정을 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영역별로 보면 이 A 영역을 바로 올바른 수용 영역이다. 트루 포지티브 영역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언 변인과 중거 점수 모두 9분점 이상의 점수를 받은 지원자들이 해당되는 겁니다. 예언 변인 검사에서 모두 합격점을 받아서 직무에서 성공하리라고 기대가 이미 된 사람들이고 실제로 성공적인 종업원으로 증명이 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결국은 올바른 선발 결정을 하게 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B의 경우는 우리가 아까 그래프에서 B는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올바른 기강 영역이다 할 수 있는 거예요. B 영역은. 그러니까 떨어뜨릴 사람을 제대로 다 떨어뜨렸다. 떨어질 만한 사람들이 떨어진 거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언변인과 중고점수 모두 9분점 이하의 점수를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질 사람 제대로 떨어뜨렸기 때문에 올바른 기강 영역이다. 예언변인 검사에서도 모두 불합격했고요. 또 사실 직무에서 성공을 못하리라고 기대되는 사람들이었고 채용을 한다면 예상대로 불만족스러운 수행을 보일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올바른 선발 결정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A와 B는 다 올바른 선발 결정을 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바로 C죠. C 영역과 D 영역이 참 골칫거리인 거예요. 잘못된 기강 영역. C 같은 경우가. 예언변인 검사에서는 불합격했지만 이쪽에 해당되는 사람이죠. 아까 우리가 이 그래프에서 여기에 있던 사람들이 C였잖아요. 그죠?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 있던 사람들이 C였어요. 그러니까 이 합격점 기준에서는 떨어졌어요. 하지만 직무에서는 성공하였을 사람들이에요. 성공적인 직무 수행을 보였을 사람들이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선발 결정을 하게 된 거죠. 잘못된 선발 결정을 했어요. 그럼 붙였으면 일을 제대로 잘 했을 사람인데도 떨어뜨린 거니까 잘못된 기강 영역이라고 하는 거고 잘못된 선발 결정이죠. 이 또한. 그리고 이제 D는 뭐예요?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었죠.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D죠. 이건 또한 잘못된 수용 영역이에요. 즉 합격 기준점 이상의 점수를 받았는데 뽑았더니 여기 수행은 이 성공적인 종업원들의 하위에 놓여 있으니까 제대로 수행을 잘 못한 종업원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언변인에서는 합격을 했는데 직무에서 성공할 것이라고 기대가 됐던 사람들이죠. 근데 실제로 채용 이후에 만족스럽지 못한 수행을 나타내는 사람, 즉 성공적으로 업무 수행을 하지 못한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채용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성공할 것이라고 잘못 생각하여 선발한 사람들, 잘못된 선발 결정이죠. 그러니까 이건 예언변인의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 같은 어떤 결정을 하든 간에 이 4개의 영역은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무튼 이 영역을 증가시키려면 이쪽도 증가된다라는 거죠. 이쪽. 그죠? 이 영역을 증가시키게 되면 이쪽도 증가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적합한 그 기업에서의 어떤 의사결정이 가장 적합한 선발 결정이 되느냐 하는 부분이 더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합격점의 결정을 하는 문제가 사실은 매우 어려운 문제고 중요한 문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합격점이나 통과점이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관해 의문시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죠. 또 여러 연구자들도 합격점의 적합성을 평가하는데 적절한 기준에 대한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연구자들이 다양한 변인들, 예언 변인을 사용해서 중거 점수를 예측하는데 여러 가지로 활용해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합격점의 적합성이라는 게 정말 어느 게 적합하냐, 어느 선까지 합격점을 결정하는 것이 적합한 일인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가지고 의견 차이가 나타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완벽한 결정은 없어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기업에서
감수해야 될 문제입니다. 야, 이번에는 좀 엄격하게 기준을 적용해서 뭐 떨어진 사람 중에도 뭐 인재가 있을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우리는 아주 우수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선발을 했다. 그리고 들어와서 오히려 업무 수행을 못하게 될 사람들은 줄였다라는 거죠. 그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엄격한 기준을 설정했다라는 거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야, 그것보다는 들어와서 일해서 성공적으로 업무 수행을 성공적으로 할 사람들을 좀 많이 뽑아. 그렇게 해서 이쪽을 증가시키게 되면 또 한쪽이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합격점이라는 것은 직무에서 만족할 만한 직무 유능성에 대한 기대 수준에 맞추어서 합리적으로 설정되어야 한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합격점은 직무에 대한 학습 능력이 있고 학습 능력을 갖추고 있고 또 직무를 안전하고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종업원을 선발하는 점수로 설정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이제 선발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합격점을 결정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발 결정에서 중요한 것은 잘못된 결정 비율보다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우리가 앞에서 잘못된 선발 영역이라고 했던 부분, 그런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것보다는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근데 어떤 예언변인의 경우 잘못된 결정과 올바른 결정의 비율이 똑같아요. 그렇다면 그 예언변인은 전혀 의미가 없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예언변인의 잘못된 결정과 올바른 결정, 뽑았는데 성공적인 업무 수행을 보일 수 없는 사람을 뽑았다면 그거 잘못된 결정이죠. 그죠? 그리고 떨어뜨렸는데 당연히 업무 수행을 성공적으로 못한 사람의 비율이 올바른 결정이죠. 근데 그 잘못된 결정과 올바른 결정의 비율이 같다라고 하면 그 예언변인은 사실 쓸모가 없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기업의 고용주들은 잘못된 수용과 기각에 대한 판단에 관심을 가져왔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 형편없는 종업원들을 채용하는 것은 훌륭한 지원자를 놓치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언변인에서 통과되는 사람들인데 떨어뜨리게 되는 것보다는 이 형편없는 종업원들을 채용하는 것이 더 큰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기업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런 리스크를 감수하기를 꺼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채용하고 나면 교육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겠죠. 교육 비용도 들고 그 다음에 또 잘못 뽑았으니까 생산성도 떨어지게 되고 또 그 사람들이 우리 조직에서 좋은 평가를 못 받고 결국 나고자가 되면 이직을 하게 되겠죠. 이직률이 증가하는 것도 조직에는 아주 큰 손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껏 뽑아서 교육시켜놓고 일시키는데 성과는 안 나오고 그렇게 몇 년 지나서 또 다른 회사로 옮겨버리면 정말 그 사람은 쓸모없는 사람을 우리가 뽑아서 지금까지 월급 주고 교육시키고 한 거기 때문에 그 큰 손실에 대해서 그 기업 입장에서는 완전히 쓸데없는 돈을 낭비했다라는 부분이 생각이 되는 거죠. 그죠? 잘못 채용한 것도 문제지만 사실은 잘못된 불합격자들도 사실은 문제예요. 사실은 들어왔으면 일도 잘하고 성과도 낼 수 있는 사람인데 떨어뜨린 거잖아요.
잘못된 불합격자들. 그래서 이는 잘못해서 불합격시킨 지원자가 검사에 문제가 있다라고 소송을 제기하면, 나 분명히 능력 갖추고 있는데 이 검사를 통해서 나는 불합격자라고 판단을 받았다. 난 그래서 이 검사를 믿을 수 없다. 라고 그 불합격한 지원자가 소송이라도 제기하게 되면 역시 회사는 뭐 나중에 이겼더라도 그 많은 비용을 또 지불해야 되는 거고, 또 기업의 이미지도 추락하게 되고요. 여러 가지 안 좋은 그런 문제로 인한 비용이 또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참 어느 쪽으로 결정을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그런 잘못된 그 선발을 하는 거를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꺼릴 수밖에 없다. 더 큰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결국은 예언변인의 타당도라는 것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높여서 이 오류를 감소시키는 것만이 중요한 문제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그만큼 우리 산업심리학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느냐 하는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예언변인들을 우리 심리학 하는 사람들이 다 검사화해야 되니까. 그죠? 그 예언변인이라는 것을 결정하는데 많은 역할을 하고, 그 예언변인들을 또 도구화하는데도 우리 산업심리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문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양한 선발 전략이 있어요. 그 이제 선발 전략에 아까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지만 중다회계법을 예를 들어서 설명했죠. 여기에는 이제 몇 가지 선발 전략들이 있습니다. 그 선발 전략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는데요. 우선 처음 나오는 게 중다회계법이에요. 아까 얘기했듯이 2개 이상의 예언변인들로 하나의 중고점수를 예측하기 위한 방법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예언변인들과 중고 간에 직선적인 관계가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죠. 이런 관계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언변인들과 중고 간에 이런 직선적인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가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의 예언변인에서 좋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면 다른 예언변인의 부족한 특성을 보상할 수 있다라고 가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2개 이상의, 그죠? 하나만 갖고 할 때는 굉장히 위험스러운 부분이 많죠. 근데 2개 이상의, 그래서 한 변인에서 만약에 좀 문제가 있다, 예언변인의 부족한 특성이 있다라면 다른 예언변인에서 어느 정도 그 부분을 보상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가정에 근거하여 한 예언변인에서 높은 점수를 받게 되면 다른 예언변인에서 낮은 점수를 좀 받더라도 합격할 가능성은 분명히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국영수 3개가 있는데, 그 국어, 영어, 수학이라는 과목이 있는데, 국어, 영어는 웬만큼 했어요. 국어, 영어는 굉장히 잘했어요. 근데 수학은 못해요. 그래도 국어, 영어를 잘했으면 합격이 되는 거죠. 그죠? 모두 다 3과목을 잘해서 높은 점수를 받는 건 가장 바람직스럽지만, 수학을 내가 못하는 사람이라면 영어라도 잘해서, 국어라도 잘해서 그거를 보상할 수 있는 점수만큼 더 아주 최고점을 받으면 수학에서 비록 못했더라도 합격점에는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어떤 직무를 수행하면서 다른 예언변인이 우수하다고 해서 한 특성의 부족함을 보상하여 이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것이라는 예측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거는 그냥 공식적인 그런 부분에서는 맞아떨어질 수 있는 얘기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어떤 예언변이 우수하다고 해서 그 부족한 특성의 부족함을 보상해서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것이다. 그렇지는 않을 거다라죠. 그렇게 예측할 수는 없을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중다통과법인데 요 내용은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간이 많이 지나간 관계로 다음 시간에 조금 남아있는 건 다음 시간에 마저 하고 그 다음 진도를 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들